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6번째 회차로 이슈 등록과 관리 실습에 대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GitHub 메인 페이지입니다. GitHub는 Git를 기반으로 소스 코드를 저장하고 협업할 수 있는 웹 호스팅 서비스입니다. 우리가 GitHub를 처음 사용할 때는 여기에서 원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찾아 들어가게 됩니다. 사용하고 싶은 기능이나 흥미있는 분야의 프로젝트를 검색해서 살펴볼 수 있고, 필요하다면 이슈를 등록하거나 개발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실습에서는 바로 이 GitHub 화면을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찾아보고 그 안에서 이슈를 등록하는 과정을 직접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들어갔을 때 보이는 화면을 살펴보겠습니다. 프로젝트 페이지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이렇게 코드 목록이 나타납니다. 프로젝트 안에 어떤 폴더와 파일이 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오른쪽 상단을 보면 와치, 스타, 포크 아이콘 3개가 보입니다. 와치는 이 프로젝트에서 새로운 변경이나 업데이트가 있을 때 알림을 받는 기능이고, 스타는 이 프로젝트가 마음에 들 때 좋아요처럼 표시해두는 기능입니다. 마지막으로 포크는 이 프로젝트의 전체 코드를 내 GitHub 계정으로 복사해와서 자유롭게 수정하거나 실험해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세 기능은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관리하거나 참여할 때 아주 자주 사용하는 핵심 버튼들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포크를 눌렀을 때 나타나는 화면입니다. 여기서 저장소 이름과 설명을 확인한 뒤 크리에이트 포크 버튼을 누르면 해당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그대로 제 GitHub 계정으로 복사됩니다. 포크는 단순히 복사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원본 저장소에 영향을 주지 않고 내가 마음대로 수정할 수 있는 나만의 작업 공간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포크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오른쪽 화면처럼 GitHub 메인 페이지에 내 저장소 목록에 방금 가져온 프로젝트가 나타납니다. 이제부터는 이 복사본을 기반으로 직접 코드도 수정해보고 필요하면 나중에 플리캐스트를 통해 원본 프로젝트에 기여까지 할 수 있습니다. 즉, 포크는 오픈소스를 내 작업 공간으로 데려오는 첫 번째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오픈소스 프로젝트는 누구나 자유롭게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고 필요하면 직접 수정하거나 기능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도 보이듯이 스타, 와치, 포크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전 세계의 많은 개발자들이 이 프로젝트를 사용하거나 기여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커지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면 프로젝트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어떤 기능을 추가해야 하는지, 또는 어떤 부분이 개선되면 좋을지와 같은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생깁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GitHub에서는 이슈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슈는 프로젝트의 버그 신고, 기능, 제안, 질문, 개선 요청 등을 정리하고 여러 개발자들이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우 중요한 협업 도구입니다. 이제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GitHub의 이슈 기능을 직접 살펴보면서 어떻게 등록하고 관리하는지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GitHub의 이슈 기능을 활용해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업무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배울 학습 내용입니다. 프로젝트에서 이슈가 왜 필요한지, 팀 협업 과정에서 이슈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GitHub에서 실제로 이슈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실습을 통해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습 목표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은 프로젝트 진행 중 발생하는 문제나 해야 할 작업을 이슈를 통해 명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고 GitHub의 이슈 기능을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해 팀원들과 함께 협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페이지에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슈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두 가지 관점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슈 관리 방법입니다. 프로젝트에서는 크고 작은 문제, 해야 할 작업, 개선 요청 등이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이런 작업들을 머릿속으로 기억하거나 메신저로만 주고받게 되면 금방 정리가 되지 않는데요. GitHub 이슈 기능을 사용하면 이러한 작업을 하나의 카드처럼 등록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누가 맡았는지, 언제까지 처리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슈 관리 팁입니다. 이슈를 만들 때 몇 가지 규칙을 정해두면 팀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훨씬 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제목은 간단하고 명확하게 적기, 본문에는 문제 상황, 기대 동작, 참고 자료를 함께 첨부하기,
레이블을 사용해 우선순위나 작업 종류를 분류하기.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슈를 잘 활용하게 되면 프로젝트의 전체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팀원 간 협업도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여러분,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프로젝트에서 이슈를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버그나 기능 요청, 개선 사항 같은 다양한 정보들이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따로 정리하지 않고 단순히 담당자만 알고 있는 상태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바로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문제점에 대해 파악 불가.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결국 프로젝트 전체의 품질 관리가 어려워지고 누가 어떤 이슈를 처리 중인지도 모르게 되죠. 그래서 이슈 관리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이슈 생성. 발견된 버그, 요청사항, 진행할 작업 등을 항목별로 명확하게 등록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잘 정리해 두어야 이후에 문제를 추적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두 번째, 진행 상황 관리. 등록된 이슈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 누가 담당하고 있는지, 해결됐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한지 등 이력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며 관리하는 단계입니다. 슬라이드 하단에도 설명되어 있듯이 버그나 요구사항을 기록해두고 그 이력을 추적하기 위해 이슈 관리 시스템은 필수적입니다. GitHub의 이슈 기능이 바로 이러한 목적을 위해 제공되고 있는 도구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단순히 문제가 있다더라 수준에서 끝나지 마고 반드시 이슈로 등록해 공유하고 함께 관리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오픈소스 프로젝트에서 이슈 관리 시스템을 실제로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슈 관리는 단순히 버그를 적어두는 수준이 아니라 프로젝트 전체의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먼저, 모든 이슈는 예외 없이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개발자가 알고 있는 문제니까 굳이 올리지 않아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면 나중에 누락되고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추적이 어렵습니다. 무조건 기록해야 이력이 남고 이후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고객이나 사용자도 이슈 시스템에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고객이 직접 확인할 수 있고 수정된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바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품 품질이 훨씬 빨리 개선됩니다. 개발 일정 산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PM이 일방적으로 날짜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자가 본인의 작업량을 스스로 산정하고 PM은 이후 보완하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그래야 일정 준수율이 높아지고 개발자의 업무 몰입도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슈를 제기한 고객도 시스템을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어떤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즉시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자는 매일 이슈를 확인하고 처리 결과를 시스템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슈는 하루만 지나도 우선순위나 상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1단위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소프트웨어는 한번 만들면 끝나는 제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개선과 유지 보수가 필요한 살아있는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초기 개발보다도 지속적인 이슈 관리가 잘 되어야 좋은 프로젝트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슈 관리뿐 아니라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인 컨트리뷰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픈소스가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컨트리뷰터가 많아야 합니다. 컨트리뷰터란 말 그대로 오픈소스에 직접 기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때 기여의 범위는 생각보다 매우 넓습니다. 단 한 줄의 코드를 작성해 반영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 코드를 함께 검토해 주거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개선 의견을 제시하는 것까지 모두 컨트리뷰션으로 인정됩니다. 즉, 오픈소스는 개발을 많이 해야만 참여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작은 의견 하나도 소중한 기여가 될 수 있는 협업 생태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오픈소스의 특성상 많은 컨트리뷰터가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프로젝트의 품질과 성장 속도는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마치 새로운 서비스도 사용자가 많아야 성공하는 것처럼 오픈소스 역시 컨트리뷰터의 수가 프로젝트의 성공을 좌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컨트리뷰터가 적은 이유가 프로젝트 자체의 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관리자가 이슈를 정리하지 않거나 소통이 어려워서 참여가 막히는 경우도 많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기능만 좋은 오픈소스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컨트리뷰터들이 쉽게 참여하고 의견을 남기고 코드를 기여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관리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결국 좋은 이슈 관리와 프로젝트 운영 방식이 컨트리뷰터를 끌어들이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개발자들이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능만 좋은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컨트리뷰터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이슈 관리 팁, 그 중에서도 컨트리뷰터가 참여하기 쉬운 환경을 만드는 방법을 다뤄보겠습니다. 오픈소스 프로젝트에서 이슈는 단순한 버그 신고 도구를 넘어서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따라서 이슈도 전략적으로 관리해 주어야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슈 관리에서 활용할 수 있는 4가지 핵심 팁. 좋은 라벨 사용법, 일의 종류 구분, 난이도 설정, 우선순위 라벨링.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슈에 참여하게 만드는 첫 번째 방법. 바로 좋은 라벨 사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라벨은 이슈의 종류를 구분해주는 카테고리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관리 편의를 위한 라벨이 아니라 많은 개발자가 쉽게 이해하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형태로 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라벨이 중요할까? 만약 이슈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수많은 이슈가 뒤섞여 있어 자신과 관련 없는 내용만 보일 수 있고, 결국 개발자들은 이슈 목록을 보고도 이건 내 일이 아니네 하고 그냥 지나치게 됩니다. 즉, 라벨을 잘못 사용하면 참여율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좋은 라벨을 사용하면 어떻게 달라질까? 라벨이 잘 정리되어 있다면 개발자들은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를 쉽게 찾을 수 있고, 내가 여기 기여할 수 있겠다 라는 마음으로 이슈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버그, 도큐멘테이션, 헬프 원티드, 굿퍼스트 이슈 같이 직관적인 라벨이 있으며 누구나 이슈를 보고 바로 이해할 수 있고 참여도도 높아집니다. 라벨이 너무 많으면 생기는 문제. 반대로 관리자가 너무 세세하게 라벨을 만들다 보면 어떤 기준으로 라벨을 달아야 할지 모호해지고 이슈 분류 작업이 더 어려워지며 프로젝트 전체 관리가 더 복잡해지는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라벨은 필요한 만큼만 직관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오픈소스 프로젝트에서 참여자를 늘리고 활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좋은 라벨을 사용해 이슈를 명확하고 단순하게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이슈를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 즉 일의 종류를 명확하게 분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오픈소스 프로젝트에서는 이슈가 완전히 새로운 작업인지 혹은 기존 기능을 개선하는 작업인지를 먼저 구분합니다. 이렇게 분류해두면 컨트리뷰터들이 이슈 내용을 자세히 읽기 전에 대략 어떤 성격의 작업인지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서 참여가 훨씬 쉬워집니다. 특히 개발 중심의 이슈라면 카테고리를 나누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테스트 관련 작업인지, 단순 버그 수정인지, 코드 리패토링인지 이렇게 라벨을 통해 구분해 두면 개발자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이슈만 골라서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이슈가 카테고리 없이 섞여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개발자가 모든 이슈를 일일이 열어보고 본인이 해야 할 작업을 일일이 찾아야 하기 때문에 참여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이슈에 명확한 일의 종류를 붙여두는 것이 컨트리뷰터들의 참여를 높이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슈 관리 팁인 일의 종류 분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픈소스 프로젝트는 우리가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할 때처럼 PM이 로드맵을 그리고 모든 개발자가 한 곳에 집중해서 작업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대신 각자가 자유롭게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 수정하고 발전시키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이슈를 등록할 때 이 문제가 어떤 종류의 일인지 명확하게 분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하는 시급한 일인지, 작동 오류처럼 기능적인 문제인지, 테스트 방식에 대한 개선 제안인지, 완전히 새로운 기능 제안인지, 이렇게 일을 유형별로 나누어 놓으면
참여하고 싶은 컨트리뷰터가 자신에게 맞는 이슈를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개발자마다 관심 분야와 강점이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는 기능 버그 수정에 익숙할 수 있고 다른 누군가는 새로운 기능 구현을 즐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의 종류를 명확하게 구분해 둔다면 각 개발자는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고 가장 관심 있는 이슈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 체계만 잘 갖춰져 있어도 오픈소스 프로젝트 전체의 생산성과 참여도가 크게 향상됩니다. 오픈소스 프로젝트는 특정 관리자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보다는 각 참여자가 자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자유롭게 수정하고 발전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이슈를 등록할 때 일의 종류를 명확하게 분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슈가 시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문제인지, 기능적인 오류인지, 테스트 방식에 대한 이슈인지, 완전히 새로운 기능 요청인지, 이런 기준으로 분류해두면 참여하는 개발자들이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분야를 금방 찾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리팩토링처럼 구조 개선이 필요한 일이라면 전체적인 코드 구조를 보는 것을 좋아하는 개발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버그픽스처럼 시급한 오류 수정이 필요한 이슈라면 그 오류로 인해 불편을 겪는 사람이 빠르게 참여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결국 이슈를 명확한 종류별로 분류해두면 개발자들이 자신이 중요한 부분이나 흥미있는 부분에 더 많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되고, 이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발전 속도를 크게 높여줍니다. 이번에는 이슈 관리 팁 중 세 번째인 난이도 설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픈소스 프로젝트에서는 다양한 수준의 개발자들이 함께 참여하게 되는데, 이때 각 이슈의 해결 난이도를 적절히 구분해 두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슈를 등록할 때 초급, 중급, 고급과 같이 난이도 라벨을 붙여두면 각 개발자들이 자신의 실력 수준에 맞는 업무를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입 개발자의 경우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어려워 헤매는 일이 많습니다. 이럴 때 비기너 라벨이 붙은 이슈 위주로 검색해서 수행하도록 지시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급 개발자는 쉬운 이슈를 처리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고난도 이슈를 먼저 확인하고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난이도 라벨을 붙여두면 우선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빠르게 파악하고 처리할 수 있죠. 만약 난이도 관리를 하지 않고 단순히 이슈 개수만으로 프로젝트 상황을 판단한다면 실제로는 중요하지 않은 쉬운 일만 많이 처리되었는데 마치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난이도 중심으로 이슈를 관리한다면 전체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훨씬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개발자들도 자신의 역량에 맞춰 더 의미 있는 일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슈의 난이도 라벨을 설정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오픈소스 프로젝트에서는 다양한 개발자들이 각자 가능한 범위에서 참여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슈의 난이도가 표시되어 있다면 누구나 자신의 수준에 맞는 일을 고르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비기너, 인터미디어트, 빅업 프로젝트처럼 단계별로 난이도를 나누어 두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초급 개발자나 신입은 비기너 라벨이 붙어 있는 이슈를 빠르게 찾을 수 있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실력이 높은 개발자는 쉬운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고급 난이도의 이슈부터 처리하여 전체 개발 효율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난이도 기준을 명확하게 구분해 두면 개발자 모두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적절한 일을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전체 진행 속도와 완성도가 크게 향상됩니다. 난이도를 관리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난이도가 없으면 프로젝트 담당자는 단순히 이슈 개수만 보고 진행 상황을 판단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로는 중요한 작업보다 쉬운 기능, 구현 위주로 진척이 이루어져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착각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난이도가 잘 정리되어 있다면 난이도와 그 진척도에 따라 프로젝트 전체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개발자들도 자신이 도전할 만한 난이도에 맞춰 시간을 배분할 수 있어 훨씬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즉, 난이도 라벨은 개발자 개인뿐 아니라 프로젝트 관리 전체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이번에는 이슈 관리에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우선순위 라벨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용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비즈니스적으로 당장 해결해야 하는 급한 문제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들은 난이도나 작업 종류와 상관없이
반드시 먼저 처리되어야 하므로 이슈로 등록할 때부터 별도의 우선순위 라벨을 부여해 관리합니다. 하지만 오픈소스 프로젝트에서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는 각자가 하고 싶은 이슈만 골라서 작업하는 경향이 있고 프로젝트의 전체 흐름 속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업무가 무엇인지 개발자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에서는 이 문제는 꼭 먼저 해결되었으면 한다 라는 신호를 주기 위해 빈번하게 크리티컬과 같은 우선순위 라벨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라벨로 지정해두면 프로젝트 관리자나 PM이 매번 직접 지시하지 않더라도 개발자들이 해당 이슈를 우선적으로 찾아서 해결해 주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훨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라벨을 잘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별도의 지시 없이 이슈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 는 점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슈 관리의 마지막 팁인 우선순위 라벨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중요도나 긴급도에 따라 먼저 해결해야 하는 이슈들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경우 매번 개발자에게 직접 지시하지 않더라도 라벨만 제대로 설정해두면 이슈를 훨씬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비기너, 버그, 크리티컬, 이넨스먼트, 리페토링 등 다양한 종류의 라벨을 미리 만들어 놓으면 개발자들은 자신이 처리해야 할 이슈를 쉽게 구분할 수 있고 프로젝트 관리자 입장에서도 전체적인 진행 상황을 훨씬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크리티컬과 같은 라벨을 활용하며 중요한 이슈가 뒤로 밀리지 않고 가장 먼저 해결되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습니다. 결국 라벨만 잘 설정해 두어도 별도의 지시 없이 이슈가 알아서 정리되고 처리된다. 라는 점이 이슈 관리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배운 라벨 사용법 외에도 각 프로젝트 상황에 맞게 라벨을 잘 활용한다면 별도의 지시가 없어도 프로젝트가 훨씬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라벨을 너무 많이 만들어 놓으면 이슈를 등록할 때 도대체 어떤 라벨을 붙여야 하지? 이렇게 고민만 많아지고 오히려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라벨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개수만 만들어 두고 누구나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벨을 잘 정리해두면 개발자들 모두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이슈를 처리할 수 있어 프로젝트 전체 흐름이 훨씬 좋아집니다. 다음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해보세요. 이슈 관리 시 라벨은 최대한 많이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이 좋다. 정답은 X. 왜 틀렸을까요? 라벨이 너무 많아지면 이슈를 등록할 때 어떤 라벨을 붙여야 할지 고민만 많아지고 오히려 관리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라벨은 꼭 필요한 것만 최소한으로 만들어 사용해야 팀 전체가 더 쉽고 빠르게 이슈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제로 GitHub에서 이슈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GitHub에서 이슈 메뉴를 열면 어떤 화면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고 그 다음으로 실제 이슈를 하나 생성해 보면서 사용 방법을 단계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볼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번 이슈 화면 구성, 2번 이슈 생성 방법. 이 두 가지를 이해하면 GitHub에서 이슈를 활용해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기본적인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슈 관리가 왜 중요한지 배워봤습니다. 이번에는 GitHub에서 실제로 이슈 시스템을 어떻게 접속하고 사용하는지 화면을 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GitHub의 이슈 관리 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해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바로 GitHub 공식 웹페이지에 접속하는 것입니다. 슬라이드 오른쪽 화면처럼 웹 브라우저 주소창에 git.com을 입력해 GitHub 메인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이슈를 만들고 확인하고 해결 상황을 관리하게 될 출발점이 됩니다. GitHub 메인 페이지에 접속하고 로그인을 했다면 이번에는 이슈 관리 시스템으로 들어가기 위한 두 번째 단계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슈는 각 리포지터리 안에서 관리되기 때문에 먼저 작업하고 싶은 리포지터리 화면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리포지터리 화면에 들어가면 상단 메뉴에서 코드, 이슈즈, 플리캐스트와 같은 여러 메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사용할 메뉴는 이슈즈입니다. 슬라이드에서 빨간 박스로 표시된 부분이 바로 그 영역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단계는
리포지터리 화면의 상단 좌측에 있는 이슈즈 메뉴를 클릭하는 것입니다. 이 메뉴를 눌러야 이슈 목록을 확인하거나 새로운 이슈를 생성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리포지터리 화면에서 이슈즈 메뉴를 클릭하면 현재 저장소에 등록된 이슈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아무 이슈도 없다면 No Results라는 문구가 표시됩니다. 이제 새로운 이슈를 직접 등록해 보겠습니다. 이슈 화면의 오른쪽 상단을 보며 초록색 버튼으로 New Issue라고 쓰여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새로운 이슈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New Issue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이 버튼을 누르며 이슈의 제목, 내용, 라벨 등을 입력할 수 있는 작성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에서 문제 상황을 정리하고 필요한 정보를 기록한 뒤 이슈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제 New Issue 버튼을 클릭하며 이처럼 새로운 이슈를 작성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입력란이 Added A Title, 즉 이슈의 제목을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이 제목은 여러 이슈 중에서 어떤 문제인지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간단하면서도 핵심을 잘 드러내는 문장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Added A Description 영역에서는 문제의 상세 내용, 재현 방법, 기대 결과, 실제 발생한 결과 등을 자유롭게 서술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잘 작성될수록 다른 개발자들이 이슈를 이해하고 수정하기 훨씬 수월해집니다. 오른쪽에는 담당자, 라벨, 프로젝트, 마일스톤 등 부가 설정을 할 수 있는 옵션들이 있습니다. 이 옵션들은 이슈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요소임보, 필요에 따라 선택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내용을 다 입력했다면 화면 아래쪽에 크리에이트 버튼을 눌러 이슈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인 글 작성 단계입니다. New Issue 버튼을 눌러 이슈 작성 화면으로 이동했다면 이제 제목과 내용을 입력하여 실제 이슈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먼저 Added A Title 분에 첫 번째 이슈입니다와 같이 이슈의 핵심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제목을 작성합니다. 제목은 짧고 명확할수록 다른 개발자들이 이슈를 빠르게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아래 Added A Description 영역에는 문제가 무엇인지,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는지, 원하는 결과는 무엇이었는지 등 상세한 설명을 자유롭게 입력하면 됩니다. 설명을 잘 작성할수록 이슈 해결 속도가 빨라지고 다른 개발자들의 이해도도 높아집니다. 모든 내용을 작성한 후 화면 하단의 크리에이트 버튼을 클릭하며 작성한 이슈가 저장되고 리포지터리의 이슈 목록에 등록됩니다. 이제 이슈를 작성하고 크리에이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등록된 이슈의 상세 화면이 나타납니다. 방금 입력했던 제목과 내용이 그대로 표시되며 현재 이슈가 오픈 상태인지 그리고 누가 작성했는지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쪽에는 의견을 계속 추가할 수 있는 댓글 입력창이 있어서 프로젝트 참여자들과 이슈에 대해 토론하거나 추가 내용을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뉴 이슈로 등록, 제목 내용 작성, 생성 버튼 클릭. 이 과정을 거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작성된 이슈가 정상적으로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GitHub에서 이슈 관리 페이지의 화면 구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슈 관리 실습을 위해 새로운 이슈를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중에는 다양한 이유로 이슈를 생성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고객의 요구가 새롭게 들어오거나 버그가 발견되었을 때 혹은 사용자가 직접 이슈를 등록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기업 측에서는 고객과 직접 소통하는 부서에서 요청을 받아 이슈를 등록하거나 프로젝트 전체를 총괄하는 리더가 직접 이슈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반면 개발자의 경우에는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중 자신의 담당 범위가 아닐 때 다른 개발자에게 알리기 위해 이슈를 등록하기도 합니다. 또한 자신이 작업하는 기능이라 하더라도 향후 놓치지 않고 처리하기 위해 우선 이슈로 등록해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처럼 이슈는 단순한 버그 보고뿐 아니라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의사소통과 작업 흐름을 체계화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이슈는 한 달 단위가 아닌 일을 단위로 꾸준히 업데이트해야 관리 효율이 높아집니다. 프로젝트에서의 이슈 관리. 먼저 이슈 관리 방법입니다. 모든 이슈는 무조건 등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야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나 사용자도 이슈에 참여하도록 하면
프로젝트 확인과 수정 사항에 대해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발 기간은 PM이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다. 개발자가 직접 산정하고 PM이 보완해주는 방식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고객에게도 이슈 시스템을 수시로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관리자는 이슈를 일일 단위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스템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슈 관리 팁. 보다 효율적인 이슈 관리를 위해 다음의 4가지 팁을 기억하세요. 좋은 라벨 사용. 라벨을 직관적이고 간단하게 구성해야 개발자 참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1의 종류 분류. 버그인지 개선인지 새로운 기능인지 등으로 나누어 두며 개발자들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난이도 설정. 초급, 중급, 고급 등 난이도를 표시하며 신입, 경력 개발자 모두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 라벨링. 크리티컬 등 꼭 먼저 처리해야 할 작업은 별도의 우선순위 라벨을 활용해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